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피부가 푸석해지고 땀을 많이 흘리지도 않는데 은근한 채취가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 역시 걱정이 되지요. 더 피곤하고 가끔 머리가 멍해지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것을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80대, 90대에도 현역으로 일하는 의사들은 말합니다. 현장에서 많은 노인분들을 진료하지만 노화의 속도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누군가는 그 나이에도 어떻게 일을 하느냐고 하지만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환자들을 돌보다 보면 노화를 늦추고 장수하는 비결을 저절로 알게 된다고 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숨겨진 부위에 위생관리가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이 연구로도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위들을 잘 관리하면 단순히 채취를 줄이는 것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죠. 내 몸에 이런 곳들을 꾸준히 관리하면 암과 같은 질병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무엇보다 요즘은 치매에 걸리는 인구가 참 많은데요.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숨겨진 부위를 관리하면 고혈압 예방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무엇보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죠. 작은 습관들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서 꼭 관리해야 하는 4가지 부위와 이곳을 왜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쉽고 간편하게 관리법을 알려주는지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잊지 마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나이 75세인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진짜 70대에 들어선 여성분께서는 몸이 점점 불편해지면서 건강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심해지면서 약을 더 많이 복용하게 되었고 기억력도 점점 떨어져 치매에 대한 걱정도 많았죠. 젊을 때와 다르게 피부도 예전처럼 촉촉하지 않고 푸석해졌고 흔히 말해 노인 냄새라고 하는 채취가 나에게는 나지 않는지 자주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병원에서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한 팁을 듣게 되셨는데요. 바로 숨겨진 부위의 위생관리였습니다. 처음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꾸준히 관리하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피부 관리에 신경을 썼고 혈액순환을 돕는 간단한 운동을 추가하며 뇌를 자극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도 하셨죠. 그런데 바로 몇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피부가 촉촉해지고 채취도 확연히 줄어들었으며 무엇보다 고혈압 약을 항상 드셨는데 혈압이 정말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 더 이상 약은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를 받았죠. 말씀해 주신 것 중 자신도 놀랐다고 하신 것은 기억력이 예전보다 훨씬 더 선명해지고 치매에 대한 걱정이 덜어졌다는 점이었죠. 우리가 무심코 놓칠 수 있는 이 부위들의 관리가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숨겨진 부위를 왜 관리해야 하는 걸까요? 노년 전문 의사들은 말합니다. 피부는 단순히 겉을 감싸는 기관이 아닙니다. 면역과 혈액순환, 신경기능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직이지요. 맞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 4곳을 제대로 관리하면 단순히 채취를 줄이는 것 이상으로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단한 건강관리가 장기적으로 암 예방에 기여하고 치매를 예방하며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잘 씻고 관리해 주어야 할 부위는 어디일까요? 가장 먼저 이곳은 바로 발입니다. 발은 나이가 들면서 특히 신경 써야 할 부위 중 하나이죠. 발은 제2의 심장이다.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발 건강이 좋아야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되고 무엇보다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나이가 들면 발 건강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발끝까지 제대로 혈액이 전달되지 않아서 발이 차갑거나 붓기도 하고 균형을 잘 잡지 못해 넘어지는 경우도 많지요. 특히 넘어지는 것은 노년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노년에는 골다공증이 오는 경우가 정말 많고 약간의 넘어짐으로 인해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특히나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아무는 속도도 매우 늦기 때문에
몇 달 동안 누워서 지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또한 발 건강을 방치하다 보면 각질이나 무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각질이 너무 쌓이면 피부에 자극을 주고 무좀은 심해지면 발톱이 변형되기도 하지요. 이런 문제들이 방치되면 결국 발 건강이 크게 무너질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걸어 다닐 때 큰 불편함을 안게 되죠. 뿐만 아니라 발 건강은 혈액순환과 관련이 깊지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올해 나이 81세의 박 선생님이 계십니다. 박 선생님은 평소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계셨고 최근 들어 발이 자주 붓고 차가운 느낌을 자주 받으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점점 발의 부기가 심해지고 걸음걸이가 불편해졌다고 하셨죠. 병원에 가셨을 때 담당 의사는 심혈관 건강이 좋지 않아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심장질환이 발끝까지 혈액을 잘 보내지 못해 발이 붓고 차가운 증상이 나타났던 거지요. 박 선생님은 그 후로 꾸준히 치료와 함께 발 건강 관리를 병행하셨는데요. 특히 족욕을 통해 발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켰고 세세한 스트레칭을 통해 유연성을 높이셨지요. 그 덕분일까요? 발의 붓기는 많이 가라앉고 차가운 증상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발을 관리하면서 심장과 혈액순환에도 신경을 쓰셨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세요. 이처럼 발 건강과 혈액순환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발이 붓고 차가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특히 심장질환이나 혈액순환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발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발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전체적인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 걸까요? 발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제대로 된 관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발은 일상에서도 우리가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 중 하나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발의 건강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발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면 다양한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들면서 발 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죠. 여기 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전해드릴게요. 먼저 족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해주세요. 족욕은 발 건강을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발의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피로가 풀리고 몸의 긴장도 완화될 수 있죠. 족욕을 할 때는 5분에서 15분 정도 발을 담그면 충분한데요.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37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에 소금이나 아로마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더 효과적이고 기분도 좋아지니 추가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발가락 스트레칭인데요. 발가락 스트레칭은 발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발가락을 자주 움직이지 않으면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발이 차갑거나 부을 수 있어요. 매일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발가락 근육의 유연성도 좋아집니다. 발가락을 하나씩 펼쳐보거나 발목을 돌려주면 됩니다. 발가락 하나씩 잡고 쭉 당기거나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이지요. 그리고 발톱 관리도 잊지 마세요. 발톱도 발 건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발톱에 무좀이 생기거나 각질이 쌓이면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발톱 변형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발톱은 깨끗하게 유지하고 길게 자라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자르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발톱에 손상이 있으면 바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발톱을 자를 때는 끝부분을 둥글게 자르지 말고 직선으로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 특히나 더 주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바로 보습 관리입니다. 사실 발 피부는 자주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건조한 환경에서는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각질이 심해질 수 있어요. 발을 씻고 나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습제를 발바닥, 발톱 주변,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특히 발톱 주위와 발바닥의 각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질 제거는 부드러운 스크럽을 사용하거나 각질 제거 패드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것인데요. 신발은 편안해야 합니다.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은
발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지요.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오래 신으면 발에 불편함을 주고 물집이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원래 신던 신발이 불편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것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의 형태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발에 맞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무엇보다 너무 꽉 조이는 신발이나 높은 굽의 신발은 피해 주시고 발이 편안하게 잘 맞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들어 발이 자주 아프다면 한 번쯤 확인하면 좋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체중입니다. 체중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발에 가는 부담이 커지게 되죠. 발의 체중 부하가 커지면 관절이나 발바닥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만이 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므로 체중 관리를 잘하는 것이 발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면 발 건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에 이상이 느껴지면 바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죠. 특히 당뇨병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발의 감각이 둔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발에 신경을 쓰고 이상이 있는 것 같다면 빠르게 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상처나 감염도 빠르게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요. 다음으로 나이가 들면서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바로 겨드랑이 관리입니다. 왜 나이 들수록 겨드랑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사실 겨드랑이는 노폐물이 배출되는 중요한 길목으로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노년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겨드랑이에는 땀샘과 림프절이 밀집해 있어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림프절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땀샘의 활동이 약해지면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인데요. 특히 노폐물이 쌓이면 단순히 냄새만 나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면역력 저하가 단순한 감기나 피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의사들 역시 면역력이 약해지면 여러 가지 감염에 취약해지거나 심각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에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가장 흔하게는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과 같은 무서운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줄어들 수 있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냄새로 인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을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게 되면 노인 냄새와 같은 냄새들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체취나 땀 냄새 때문에 대인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면 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요. 겨드랑이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렇다면 겨드랑이 관리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해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겨드랑이는 노폐물이 배출되는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세정제 선택은 신중히 해주세요. 겨드랑이를 세정할 때는 자극이 적은 순한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냄새를 없앤다고 해서 무턱대고 너무 강한 세정제를 사용하면 피부가 자극을 받을 수 있고 땀샘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어요. 겨드랑이 피부는 다른 부위보다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자연 유래 성분의 세정제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세정제를 선택할 때는 pH 밸런스를 맞춰주는 제품이 좋고 노인 전용 제품을 쓰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샤워하면서 건강도 지키는 겨드랑이 마사지가 있는데요. 사실 겨드랑이 관리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마사지입니다. 샤워 중에 겨드랑이를 마사지하는 방법을 알면 더욱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죠. 샤워할 때 가볍게 마사지하면서 겨드랑이의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마사지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시작은 부드럽게 해주세요. 손바닥을 이용해서 겨드랑이 부위를 부드럽게 문질러주세요.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하면서 피부를 자극하지 않도록 가볍게 문질러주는 것이죠. 그리고 림프절 자극은 살살 해주셔야 합니다. 겨드랑이에는 림프절이 밀집해 있는데 림프절은 면역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림프절 부위를 자극하면서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이 배출되는 데 도움이 돼요. 양쪽 겨드랑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 주세요. 이때 절대 너무 세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아기 엉덩이를 토닥토닥 해주는 것처럼 부드럽게 만져주세요.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마사지 할 때는 겨드랑이 안쪽을 살짝만 눌러주면서 약간의 자극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노폐물이 림프절을 통해 배출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목욕 후에는 반드시 건조를 시켜줘야 하는데요. 샤워나 목욕 후에는 겨드랑이를 완전히 건조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간과하곤 하시죠. 하지만 겨드랑이 부위가 습하면 세균이 자라기 쉬워서 냄새나 피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타올로 겨드랑이를 가볍게 두드려서 물기를 꼭 제거해 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생활을 할 때에도 지키면 좋은 것들이 있죠. 땀을 많이 흘린 후에는 바로 닦아내거나 세정제로 씻어주는 것이 좋고, 지나치게 땀이 나는 환경에서는 통기성이 좋은 옷을 입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여름과 같이 누구나 덥게 느끼고 땀이 많이 나는 시기에는 겨드랑이 부분이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땀을 흡수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은 핵심입니다. 겨드랑이 관리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샤워 후 마사지와 적절한 세정제를 사용하고 땀을 관리하는 습관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작은 관리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겨드랑이 관리만 잘 해줘도 채취 문제나 면역력 저하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겨드랑이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간단하면서도 꾸준하게 지켜나가는 관리가 여러분의 건강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나이가 들면서 특히 관리해야 하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사실 이곳은 우리가 자주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바로 목덜미와 두피입니다. 먼저 목덜미와 두피에 대해 말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노인 냄새에 대해 걱정하실 텐데요. 이것은 땀이 많이 나는 여름뿐만 아닙니다. 사계절 관리를 잘 해주어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목덜미와 두피에서 나는 냄새와 관련이 있습니다. 목덜미는 땀샘이 많고 두피는 피지선이 많지요. 이 부분들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목과 어깨, 척추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면서 자주 목과 어깨가 아프거나 뻐근한 느낌이 드시지요?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히 근육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신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92세 어르신께서 목덜미가 아프다고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척추와 신경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목과 어깨를 잘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고, 허브차나 생강차 같은 차를 마시며 신경을 푸는 것도 좋다고 하셨죠. 특히 차를 마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통증도 조금 완화될 수 있답니다. 깨끗하게 씻고 나서 차를 마시는 것도 좋겠죠. 그런가 하면 두피 관리 역시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머리를 깨끗하게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피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답니다. 사실 두피가 건강해야 머리카락도 건강하게 자라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두피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샴푸를 선택할 때 중요한 건 자극적인 화학 성분이 없는 자연 성분의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피는 피부와 비슷하게 예민한 부위이기에 강한 화학 성분은 오히려 두피를 자극해서 탈모를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자연 성분이 들어간 샴푸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샴푸할 때 두피 마사지를 꼭 해주셔야 해요. 샤워할 때 샴푸를 손에 덜고 먼저 손끝을 이용해서 두피에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이때 손톱으로 긁는 게 아닌 손끝의 살을 이용해 마사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둥글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하는 게 좋아요. 이때 손끝으로 두피를 문지르면서 피지가 잘 씻겨나가도록 해주고 혈액순환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두피의 혈액순환이 잘 되면 머리카락도 더 건강하게 자라게 된답니다. 샤워할 때 두피 마사지는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샴푸를 손에 덜고 손끝으로 두피에 톡톡톡 눌러가며 거품을 내주세요. 다음으로 손끝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이때 힘을 너무 주지 말고 편안한 느낌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마사지 할 때는 앞머리부터 시작해서 뒤로, 옆으로 천천히 순차적으로 진행해 보세요. 이때 두피를 전체적으로 다 자극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손끝으로 두피를 살살 두드려주면 마사지 효과가 더 커진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두피가 훨씬 깨끗하고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피 마사지 후에는 미온수로 충분히 헹궈주세요. 이때 뜨거운 물로 헹구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너무 뜨거운 물로 헹구면 두피가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두피가 건조하거나 가려운 경우에는 보습을 잘해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요즘과 같이 건조한 날씨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두피 전용 토너나 오일 같은 것을 가볍게 발라서 보습을 해주면 두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피 관리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사실 아주 간단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면 아무렇지 않게 하게 되는 것이죠. 머리를 씻을 때마다 또는 샴푸할 때마다 조금씩 두피에 신경 써서 관리해주면 더 건강하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이가 들면서 꼭 관리해야 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피부나 관절, 근육 같은 곳에 신경을 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릴 것은 꼭 이런 곳은 아니에요. 우리가 무심코 신경을 안 쓰는 부분 중에도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배꼽과 등인데요. 먼저 배꼽부터 말씀드릴게요. 배꼽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공간이에요. 자주 씻어도 청결을 유지하기 어려운 곳이죠. 그런데 배꼽은 그 자체로 면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위입니다. 배꼽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면역력이 약해지면 건강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데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 관리가 중요하죠. 배꼽을 깨끗하게 관리하면 세균의 침투를 막을 수 있고 면역력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배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노인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노인 냄새는 대체로 신체에서 나오는 세균과 땀, 피지의 혼합물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꼽 같은 부위에서 세균이 증식하면 이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죠. 그래서 배꼽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노인 냄새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의사들이 추천하는 방법도 전해드릴게요. 먼저 부드럽게 세척해 주셔야 합니다. 배꼽은 깊고 좁은 공간이라 세균이 자주 번식할 수 있습니다. 세정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강하게 문지르면 오히려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고 순한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에 세정제를 조금 풀어서 배꼽 주위를 부드럽게 세척해 주세요. 세정제를 사용할 때는 자극이 적고 pH가 균형 잡힌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척 후에는 꼭 충분히 말려주세요. 배꼽 주변은 습기가 차기 쉽기 때문에 세척 후에는 꼭 건조해야 합니다. 배꼽에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고 냄새의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수건으로 닦아낸 후 공기 중에 자연스럽게 말려주면 좋습니다. 배꼽 주변 피부도 관리해주세요. 배꼽 자체만큼 중요한 부분은 배꼽 주변의 피부입니다. 배꼽 주변이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갈라지지 않도록 보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조한 계절에는 배꼽 주변에 순한 보습제를 바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너무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보습제는 피해주세요. 그런가 하면 배꼽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 외에도 가끔 배꼽 주위에 피부염이나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배꼽 주변에 발진이나 붉은 반점, 가려움증이 있다면 피부과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등 역시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지만 관리해 주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 등은 자주 신경을 안 쓰는 부위입니다. 하지만 등은 피지 분비가 많아 피부 노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 노화가 빨라질 수 있죠. 무엇보다 등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름은 물론이고 겨울철에도 타인이 느끼게 되죠.
무엇보다 등은 피부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등 관리 도구를 활용해 보세요. 사실 등은 손이 닿기 힘든 부위이기 때문에 등 관리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러쉬나 스크럽 도구를 활용해 부드럽게 등 피부를 세척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 부위는 피지 분비가 많고 땀도 많이 나기 때문에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는데요. 부드러운 세척 도구를 사용해 너무 세게 문지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등 피부를 관리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등 마사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등은 평소 사용하지 않던 근육들이 많기 때문에 마사지를 통해 혈액순환을 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 후 가벼운 마사지 크림이나 오일을 이용해 등 근육을 풀어주면 노화 예방은 물론 근육 경직을 풀어줄 수 있죠. 마사지할 때는 손끝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스크럽으로 각질 제거해주는 것도 등을 잘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등도 피부가 자주 노출되는 부위인 만큼 각질 제거를 해주면 피부가 더 깨끗하고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피부에 각질이 쌓이면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스크럽 제품을 사용하여 주 1회 정도 각질을 제거해주세요. 다만 이때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각질 제거 후에는 보습을 꼭 해주셔야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등은 피부가 자주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실내 난방이 많이 되는 계절에는 더욱 건조해지기 쉽지요. 이때 보습제를 사용하여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면 피부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보습제를 바를 때는 너무 많이 바를 필요는 없고 적당량을 발라주면서 가볍게 두드리며 흡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넘기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바로 옷과 관련된 관리도 필수입니다. 사실 등에 땀이나 피지가 많이 쌓이면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꽉 끼는 옷이나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의류를 입으면 피부에 자극이 가기 쉽지요. 무엇보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땀을 흡수할 수 있는 통기성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좋고 피부가 숨을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씻는 것 이외에도 나이 들수록 잘 관리해주면 좋은 곳이 있는데요. 노년의학 박사님의 말에 따르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근육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허벅지 근육이 빠진다는 것을 간과하기 쉬운데 사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과 간 건강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약해지면 체내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평소에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노인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먼저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드는 것이죠. 의자에 앉아서 양손으로 의자에 팔꿈치를 대고 다리를 차례로 천천히 들어주세요. 무릎은 펴지지 않도록 하고 다리를 약 10cm 정도 들고 5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내려주세요. 이 운동은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허벅지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회씩 3세트 정도 반복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운동이나 스트레칭은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면 서서히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다리 교차 운동이 있습니다. 바닥에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두 다리를 곧게 펴고 한 다리를 다른 다리 위로 교차시켜 올려주세요. 이 동작을 천천히 양쪽 다리 번갈아 가며 10번씩 반복하세요. 다리를 교차시킬 때 허벅지 안쪽 근육이 자극되므로 이 운동은 근육 강화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큰 도움을 주니 노년의 건강을 지켜주는 스트레칭인 것이죠. 무엇보다 노년에는 간단한 걷기 운동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하루 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도 허벅지 근육을 자극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걷다가 잠깐씩 다리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걷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러한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며 전반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시작할 때는 자신에게 맞는 강도와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허벅지 근육이 빠지면
몸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근육이 없으면 체내에 피로가 쌓이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지요. 이로 인해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의사들도 허벅지 근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허벅지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을 일상 속에서 습관처럼 해보세요. 또한 노인이 되면 치아와 구강 건강 관리도 반드시 신경 써야 합니다. 사실 치아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입냄새는 물론이고 건강한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서 영양 섭취가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 다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아 관리가 잘 되어야 음식을 잘 씹어 먹을 수 있고 그만큼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치아 관리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는 것과 양치질을 잘하는 것이 기본이죠. 그렇다면 양치질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칫솔질에도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칫솔을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잇몸과 치아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이 부분에 치석과 플라그가 잘 끼기 때문에 꼼꼼히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단단한 칫솔은 치아와 잇몸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칫솔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특히 상처가 나면 그 안으로 세균이 침투해 감염될 수 있으니 살살 문질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치질은 2분 이상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짧게 양치하면 세균이 잘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치실입니다. 칫솔로 닦을 수 없는 치아 사이를 깨끗하게 하려면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해 주세요. 치실을 사용할 때는 조심스럽게 치아 사이를 따라 미끄러지듯이 닦아야 합니다. 하루 한 번 특히 잠자기 전에 치실을 사용하면 잇몸 건강을 지키고 충치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양치 후에는 종종 구강세정제로 입안을 헹궈주는 것도 좋습니다. 구강세정제는 입안의 세균을 줄여주고 입냄새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너무 센 성분의 세정제보다는 자연의 세정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치과 검진은 6개월에 한 번씩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치아 건강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 미리 문제를 발견하고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노화 관리는 정말 디테일한 부분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화라고 하면 외모의 변화나 체력 저하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은 건강을 유지하고 젊음을 오래 지키기 위해서인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보통 일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무심코 지나치고 잘 관리하지 못하는 부위들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위들을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건강 전문가들은 노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몸의 각 부위가 점차적으로 관리가 부족해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암, 치매, 고혈압 같은 심각한 병들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들이죠. 이런 질병들은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병들이 어느 정도 예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활 습관과 작은 관리가 이런 질병들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더 깨끗하게 씻고 내 몸의 소중한 부위들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죠.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간단한 습관들이 결국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들을 바꿔보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주 씻는 것은 물론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하루 10분씩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자주 걸어다니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결국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변화들은 한 번에 큰 결과를 보여주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이 지금 시작한 작은 습관들이 몇 년 후, 몇십 년 후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노화가 두렵지 않게 만드는 방법, 바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몸에 좋은 습관을 더해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정보를 전달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